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12하구 13경주에서는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발하고 우수가 최강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흐름이 특성급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전반적으로 편성이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12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배당 안정감 있는 경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발하고 우수만 최강자전이 펼쳐진다는 점, 특성급은 일반 레이스로 경주가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일 목요일 날에 있었던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민철, 정종진, 이진웅, 이태훈 선수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철, 정종진, 이진웅, 이태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인터벌 훈련 내용 본다면 강성우, 김민철, 최래선, 유지훈, 공민우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성욱이 힘을 썼습니다만 김민철하고 최래선이 각각 반바퀴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범, 김영규, 김민규, 김민호, 유태복, 정종진, 김형환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범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권에 있었던 유태복이 저치기를 노려봤습니다만 김태범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종진은 유태복의 후미 대열 붙이는 훈련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 이진웅, 김민준, 배민구, 안창진, 박용범, 김원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벌 훈련에 참가했었던 김원진 선수는 전일 건강상 이유로 퇴소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이 반바퀴 저치기로 넘어선 류지엘을 상대로 반바퀴 지점에서 저치기 나섰었던 이진웅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용범은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 이태원, 권혁진, 김원진, 유경원, 전영규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경호를 상대로 이태원 선수가 반바퀴 저치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보 선수였었던 전영규는 전일 대타 출전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승민, 이기주, 신은섭, 정윤재 선수가 수도권 선수를 뭉치면서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박승민이 끝까지 양호한 시속으로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윤재는 거리를 두고 거리를 좁히는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신은섭은 이기주 마크에 만족하면서 가볍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남팀 선수들이죠. 김태현하고 성락송이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태현이 가볍게 인터벌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성락송도 무리하지 않고 김태범 후비에 맞게 나가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꼽아 본다면 김민철, 정종진, 이진웅, 이태원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준이 객관적인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래선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최래선이 유지훈 달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준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한데 김민준이 김용규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래선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힘을 쓰고 김민준이 막혀 나가죠. 그 뒤를 최래선이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민준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규도 타점 잡고 때리면 11초 대 초반 언저리까지 끊어내고 있어요.
김민준이 몰고 가되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뭐 최래선도 김민준 상대로 넘어서긴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최래선도 뒤쪽에서 김민준을 좀 압박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최래선이 때려버린다면 김민준이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과 비파업으로 갈리긴 합니다만 최래선도 또 파업, 비파업 선수들하고 또 잘 어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김민준도 최래선을 내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2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의 직선 대결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준도 결승 대비해서 최래선을 좀 떨궈 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용규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민준 입장에선 철저하게 최래선 견제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단 김용규의 시속감이 좋다면 4번이 몰가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이긴 합니다만 3번 김용규의 선행감이 좋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4번과 3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세히 보면 1번, 3번 한번 4번, 7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배민구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이 과연 이들 사이에 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비파업이 뭉치게 된다면 최래선에게 자리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최래선이 독자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래선이 힘을 쓰면 김용규도 넘어서기 버겁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래선이 힘을 썼을 때는 유지은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민구가 막혀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배민구는 자리 못 잡는 과정에서 최래선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유지훈이 끌어내고 최래선의 뒷자리를 배민구가 물고 가게 된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래선이 비파업 선수들에게 의해서 견제당하게 된다면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뭐 김민준도 굳이 동기생 최래선 견제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4번과 2번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해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김용규의 선행감이죠. 4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은서하고 황승호 여기에 류재열 3명의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착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데 3명을 붙여놨어요. 의도적으로 1명을 결승 가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공단의 좀 의도가 다분하게 깔린 것 같습니다. 뭐 직전에 저도 강자들 3명 붙여놓고 1명을 결승 진출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저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류젤이 다른 경주만 편성을 배정받았더라도 2차권 진입해서 분명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왜 3명을 이렇게 몰아놔서 1명을 의도적으로 결승 못 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희생양은 류지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은섭하고 황승호가 86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동반 입장도 상당히 많은 수도권 선수들이에요. 1번과 2번이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류지열은 황승호의 뒷자리를 마크해 나가거나 앞선에서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류지열이 때리게 된다면 신은섭의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이래저래 황승호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착을 해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점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3명을 몰아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지열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편성을 류지열이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류지열 나름대로 마크라든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신은섭하고 황승호 원체 동반 입상 경험이 많은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류지열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류지열, 또 결승 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신은섭과 황승호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승호도 굳이 신은섭을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이척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컨디션 몸 상태 황승호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이런 편성이 또 복승 배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쌍만큼 복승 배당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동반 입상 쭉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간다면 1번과 2번 깔끔하게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지열이 희생양이 아닌 황승호라든지 황승호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나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번, 2번 공략해봐야 배당이 극저 배당으로 뚫려날 수 있기 때문에 류지열이 결승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면 1-3하고 2-3 나온다 안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그 점 때문에 1-3과 2-3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86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완승인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1번, 2번, 3번이 나올 수 있죠. 김태범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1번, 2번, 5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복승 중에서는 두 방 안에서 해당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지열 쪽이 1번, 2번, 3번 쪽이 좀 더 우선하실 때 1번, 2번, 5번 차선을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 이런 편성을 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류지열을 다른 편성에다 해놓는다면 결승 갈 수도 있고 충분히 약한 편성도 짜놨는데 의도적으로 한 명을 떨궈 내려고 하는 의도가 의도가 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편성의 경주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박영범이 월등한 기량 발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편성도 잘 받았어요. 이런 편성에 류지열이 들어가게 됐다면 류지열 2착해서 결승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하필 앞선 경주처럼 3명을 몰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편성은 박영범 중심으로 유태복, 이진웅, 김형환이 마크다툼 펼쳐 나가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기 동기생이죠. 과거 김해 B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금정으로 이진웅이 훈련지를 변경했고 박영범은 계속해서 김해 B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 과연 연합 가능하느냐 아니면 87년 동갑내기 친구 김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주드럭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득점에서 박영범 다음으로 높은 유태복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범의 생각에 따라서 후차권 유태복, 이진웅, 김형환이 쫓아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점수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착해도 결승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박영범의 선택이 누구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만한 선수가 유태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데 유태복이 10월 말 허리 통증을 인해서 치료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출전 선수 상담 결과 보면 유태복 10월 말에 허리 통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업한지 몰라도 전일 쫓아가지도 못했었고 바닥으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유태복이 때려선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범이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김영환하고 이진웅 둘 중에 한 명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87년 동갑내기 친구 김영환 전일 대단했어요. 직선에서 빼앗고 차까지 나왔었던 김형환이라는 점에서 전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입니다.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김형환이 조금씩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훈련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도끼 품고 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전 1번하고 7번 87년 동갑내기 친구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형환이 마크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한표 훈련했었던 이진웅을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마크 되면 5번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5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형환 쪽에 컨디션도 좋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지가 넘치는 걸 준혁 8천 나갔었던 이번 회차는 몸이 좀 받쳐주는 김형환이라는 점에서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을 주력 승부로 18기 동기생에다가 과거 김해 B팀에서 훈련했었던 이진웅, 요즘 들어서 머리까지 치면서 선전 8천 나갔었다는 점에서 1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인치안이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12월 말에 늑골 골절로 인해서 회복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치안이 과연 긴 거리 나서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인천이 계속해서 전일도 좀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만큼은 때릴 만한 선수가 박승민밖에 없어요. 인천이 몰고 가죠. 인천의 뒷자리를 성낙송하고 정재환이 마켓하던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환이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인천에게 성낙송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성낙송이 황승호까지 넘어서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승호가 성낙송을 철저하게 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전일 황승호하고 황승호하고 김민준이 아닌 황승호하고 성낙송의 동반 입상이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예상지들은 황승호하고 김민준의 동반 입상 쪽을 주력으로 권해드렸었는데, 저는 황승호하고 성낙송이 주력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성낙송하고 황승호 들어오다 보니까 3배 가까운 좋은 배당이 나왔었는데, 이번 편성도 2번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이 막혀 나가고 6번의 뒷자리를 1번하고 4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승민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이 넘어서지 않으면 성낙순도 인천을 상대로 젖히기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선 취입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바퀴나 3, 4코너 지점까지 몰고 가게 된다면 인천이 충분히 성낙송 견제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송도 훈련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올라온 성낙송이기 때문에 인천이 자칫 힘을 쓰게 된다면 저는 성낙송에게 충분히 잡힐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6번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성낙송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6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성낙송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게 하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인천이 성낙송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정재환을 뒤다 붙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재환이 성낙송에게 자리만 양보하지 않는다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성낙송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도끼품은 성낙송입니다. 인천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고, 이번 편성 자체가 성낙송, 정재환, 공민우, 홍희철 4명의 선수가 비파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편성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1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차선은 6번과 4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낙송의 취입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만 적절하게 견제 나간다면 인치환, 성낙송 충분히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6일 경주권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정종진이 강축입니다.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어요. 정종진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민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안창진의 선행이라든지 김민배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것 같고, 전용규가 홈미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정종진 입장에서는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전용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전용규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진이 오면 자연스럽게 전용규가 자리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창진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앞으로 온다 하더라도 7번이 다시 자리 바꾸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안창진 전일 때렸는데 시속 자체가 어중간합니다. 안창진이 상대 활용에는 상당히 능했습니다. 때렸을 때는 시속이 좀 약했었죠. 물론 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득점보다는 친분 김민배로 활용에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영규가 이래저래 전 유리하다고 봐요.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안창진이 때리면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4번 정도는 1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4번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도라든지 동반 입상은 전영규가 앞서 나가고 있죠. 2살 터울 또 선수 출신 드리라는 점에서 전 1번과 7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7번, 4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1번, 7번, 4번 삼복경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김민배가 힘을 쓰게 된다면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죠. 뭐 정종진은 본인이 머리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배가 타점 잡고 힘을 썼을 때 시속감을 좋다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복수에선 김민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 7번, 4번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1번과 4번, 1번과 7번 선택해야 되는 경주 전 7번 전영규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